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입니다. 11월 2일 3일날 올릴 내용입니다. 솔직히 고고TV가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죠. 참 생각이 많은 시절이라고. 이 나라가 망하는 중입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들여서 보수가 망하는 것은 괜찮아요. 정치가 망하는 것도 괜찮아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돼서 복구하면 됩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갤럽 여론조사가 긍정이 19% 또 부정이 72%로 가자. 오늘 아침에 모든 진보, 중도, 보수지를 포함해서 모두 이대로는 안 된다. 윤석열이 결단하라. 김건희를 정리하라. 그러는데 때가 지났습니다. 윤석열은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김건희를 정리해도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이걸 자꾸 우리 현대사 87체제 이후에 여론조사 가지고 대입을 하는데요. 벌써부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20%가 무너진 것도 대단히 참극이나 이제부터 더 무너진다는 거예요. 누누이 강조드렸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국정감사 마지막인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운영위를 열었죠. 여야 애들 싸우는 거 보니까 솔직히 언급할 가치가 없어요. 어제 운영위를 보면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 윤석열과 용산은 또 국민하고 싸우는구나. 바꿀 생각은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레거시 언론 중에 보수의 중심이라는 조선일보를 필두로 중앙일보도 이대로는 안 된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결단하라. 안 그러면 정권 붕괴가 한순간이다 하면서 옆에 제가 나레이션 할 적에 조중동의 사설과 기사들을 갖다가 링크 시키겠습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해도 안 돼요. 이야기가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또 1시간 후쯤 문화일보에서 33주년 창간 특집으로 엠브레인하고 똑같은 면접조사를 발표합니다. 거기 보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17%예요. 17%. 그 다음에 부정평가가 78%입니다. 아니 78%면은 국민의 100명 중에 78명이 윤석열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의 1000명 중에 780명이 윤석열 치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국민 1000만 명 중에 780만 명이 윤석열 치우라는 거예요. 끝난 정권이에요. 문화일보 여론조사가 긍정 17%, 부정 78% 나오면서 끝난 정권입니다. 이것도 갤럽과 같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조사였어요. 응답률도 10%고. 그렇죠? 윤석열의 지지율은 앞으로 더 떨어집니다. 내각 쇄신이요? 용산 인적라인 쇄신이요? 내각 전면 개편이요? 더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국민들은 잠시 지켜보다 더 윤석열과 김건희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치워버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여론조사와 또 레거시 언론에서 쏟아내기를 국힘의 지지율은 32%를 2% 올랐다. 특히 조선일보 같은 놈들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디커플링이 시작됐다 그러는데 그것도 가짜입니다. 제 말이 틀린 적이 있습니까? 필부인 고고TV가 5년 동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 직관이나 최소한 6개월 후를 바라보고 방송한다 그랬죠. 예측을 하면서. 제 말이 틀린 적이 있습니까? 한동훈이 붙어있는 한 국힘도 못 살아납니다. 일단은 해야 될 게 주말에 계속 찍어대겠지만은 윤석열, 김건희는 식물 정권으로 만들 수뿐이 없고 식물 정부로 그냥 저렇게 해서 1, 2년 보내게 하고 하야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이 같은 애는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보수 망가진 거가 어제 오늘 하루 이틀입니까? 모든 지형에서 다 망가졌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보수라는 것이 정체도 없이 썩은 물이 되었다. 이념도 없어졌다. 보수 농객도 없다. 보수 평론가라고 나오는 애들이 보면 한심무지로 소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대한민국의 지역 가지고는 이제 못 이긴다. 세대가 엄청나게 변했다. 최소한 65세까지가 전부 다 진보층이다. 윤석열과 가발선 한동훈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70대 노인네들만 남아 있었는데 그들마저 일단 윤석열 치우라 그러는데 곧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한동훈도 치우라 그러면은 한동훈도 치울 수뿐이 없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동훈하고 윤석열은 쌍쌍동이에요. 똑같은 검찰 출신이고 검사고 이명박 박근혜를 잡아넣은 놈들이고 보수를 괴멸시킨 놈들인데 한동훈이란 놈이 윤석열하고 차별화가 되고 디커플링이 된다고요? 옛날에 유명한 드라마 있었죠. 저는 그런 거 안 봅니다. 어느 여인이 점 하나 찍고 나오니까 변장술로 해가지고 속더라. 한동훈이가 점 하나 찍고 윤석열한테 점 하나 찍고 나온 애입니다. 그거 안 됩니다. 또 문화일보에서 지금 김건희 해법을 그 특검 30%, 중립특검 27%, 특별감찰관 17% 이렇게 하는데 한동훈이가 주장하는 특별감찰관은 그거는 흔적도 없어 사실 것이고 김건희는 지금 특검을 해도 이젠 안 돼요. 특검하면 최소한 6개월, 3개월 동안 특검 구성하고 6개월 정도 조사하는데 1년 후까지 국민이 김건희가 나대는 것을 헐레덩벌레덩 철푸덩 나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빨리 깜빵이 지워라는 것뿐이 없어요. 이런 걸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 거 당정 갈증에 누구가 원인이 더 크냐? 대부분이 윤석열이라고 생각해요. 김건희로부터 왔으나 근데 말입니다. 김건희라는 아내를 그 희양 멜랑꼴레하고 멍하고 맹하고 주술에 쌓인 겉하고 결혼한 게 윤석열입니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윤석열이므로 다 윤석열 책임으로 들어갑니다. 한 몸이지. 거기다 한동훈이가 옆에서 윤석열이가 똥덩어리라면은 한동훈은 껌딱지같이 씹다나면 껌이 윤석열한테 붙어가지고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지 차별화를 하려고 그러니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한 겁니다. 지금 보수지에서 특히 조선중앙문화 데일리안 이런 것들이 한동훈을 띄우려고 그러는데 그건 되지도 않는 거예요. 옆에 쭉 붙여놨습니다. 쭉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 전면기사, 중앙일보 사설, 동아일보 기사, 동아일보 사설 쭉 붙어놨는데요. 이제 20%가 깨지고 제가 또 예시를 하나 들었지 않습니까? 문화일보 여론조사도 갤럽 여론조사 똑같은 방법으로 여론조사한 거예요. 문화일보는 2, 3일 전에 했고 27일, 28일이니까 갤럽은 하루 이틀 늦게 나온 여론조사예요. 지금 여론조사 가지고 이제부터는 논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 주 보십시오. 아마 15% 정도 갤럽에서 가지 않을까 그럽니다. 근데 그것도 또 70대 이상 노인네들이나 또 일부 보수층이 윤석열 탄핵은 불가하다고 또 결집하겠죠. 소용없어요 이제는. 지금 오늘 이재명 중심으로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 관철로 해가지고 어디 서울역인가 어디 모인다 그러죠. 그것도 소용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중도층이나 합리적 보수들, 그 당시에 합리적 보수와 중도, 쉽게 말해서 꼴통 앵벌이 유튜버들이 말하는 탄핵 68적이 있었죠. 그들이 합리적 보수예요. 그들이 박근혜를 제껴버리고 탄핵을 하고 깜빵을 집어넣어 봤더니 윤석열과 한동훈을 도구로 해서 차도살인 해봤더니
나라가 더 엉망이 되더라. 그러니까 고고TV 같은 합리적인 보수나 중도층 등은 박근혜 탄핵을 위해서 광장으로 안 모일 겁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갖고 나오는 게 민주당 놈들이 개헌을 갖고 나오죠. 4년 중인 개헌, 그죠? 임기 단축을 갖고 나오죠. 그러니까 발작적으로 이재명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개헌하고 임기 단축을 갖고 나오느냐고 보수층에서 발악을 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부터는. 고고TV는 벌써부터 임기 단축을 말하고 하야시켜야 된다 그랬죠. 고고TV가 뭐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책 읽고 신문 읽고 잡지 읽는 필면 서생입니다. 지금 사흘째 됐죠. 벌써 오늘까지 사흘 나흘째 들어가는데 이 명태균 사태,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이준석의 공천 장사, 이거는 말입니다. 이준석과 김종인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은 다음 영상에 지금 올릴 겁니다. 오늘 올라갈지 내일 올라갈지 월요일 올라갈지 모르게요. 두 덩어리로 나눠 생각해야 되고 세 덩어리로 나눠 생각해야 됩니다. 김건희, 명태균 사태, 윤석열 사태는. 그런데 한동훈은 말이 없더라. 그래 한동훈 측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뭘 알아야 알아야 변명을 하고 알아야 방어를 하지 그러는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랬죠. 윤석열 정권 2년 반은 똥이었고 똥 옆에 붙은 껍다남은 심, 똥이 씹다남은 껌딱지가 윤석열 옆에 붙어서 한동훈은 디커플링, 차별화, 차기 대통령을 노리고 있는데 그런 마저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동훈이가 명태균 사태를 몰랐을 리 없죠. 그렇죠? 걔네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거, 공천은 지난 비대위원장 때 공천은 한동훈 중심으로 하고 비례대표도 자기 중심으로 했다. 거기서 용산에서 막 치고 들어왔죠. 이태규를 앞에 세우고 김행이라는 애를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또 저기 광주에 있는 주기하는 애를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또 김영선을 집어넣으려고 그랬죠. 근데 한동훈이가 다 잘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김건희가 공천 개입을 한 거는 그때 문자 익심 논란으로 터졌죠. 그렇죠? 한동훈이가 김건희 사태에 김건희가 공천 개입한 걸 몰랐습니까? 그리고 그 정치권이라는 것이 그냥 소문이 파닥합니다. 여의도 정가에서. 고고TV도 그런 걸 듣고 있는데 명태균을 몰랐겠습니까? 2022년도에 김건희와 이준석과 윤상현이 김영선을 때렸을 적에 그 창원에 때렸을 적에 그때 명태균을 몰랐겠습니까? 한동훈이가 뭐였죠?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인사권을 전부 다 김건희가 갖고 있었고, 그렇죠? 정부 수색이 없으면서 한동훈이는 지가 인사 검증을 한다 그랬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외부나 또는 김건희 압력에 의해서 김건희와 윤석열 또 외부 세력에 의해서 다 임명을 했죠. 근데 명태균을 몰랐다고요? 한동훈이가? 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윤석열의 육성이 나왔죠. 너무나 창피하죠. 진짜 막말로 우리가 애들 하는 말로 쪽팔리죠. 국민들은 수치감을 넘어서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저게 대통령이었어? 김건희 지가 저 정도였어? 지 남편한테 지가 뭘 한다고 무식한 게 야 아직도 그거 안 했어? 야 장관 이 사람 임명해. 야 이게 얼마나 국민들이 지금 허탈하겠습니까? 한동훈이가 맨날 그러죠. 국민의 눈높이,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민심이 지금 폭발적으로 터지고 있고 앞으로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놈은 사나흘 동안 지금 침묵하고 있죠. 변명이 같지 않았습니다. 가소롭기까지 합니다. 아니 뭘 알아야지 대응을 하지. 용산에 물어봤는데 용산에 대답이 없더라. 용산에 어떤 거 이유가 있느냐고 요청해도 무반응이더라. 이런 식으로 조선중앙은 한동훈을 보호하려고 그러죠. 아니 그러면 용산 직원애들도 정진석 이하 그런 애들도
김건희, 윤석열에 대해서 함부로 못하고 김건희 문제는 제대로 물어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김건희라는 애가 워낙 무식하고 머리가 나빠가지고 지가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하는 애입니다. 윤석열은 써주는 것만 읽기 때문에 윤석열이 하고 있는 건 빨갱이 척결, 공산당 척결,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이니까 황제하라 그런 말만 기억하고 또 이념이 민생이다 이런 것만 기억하지 다른 건 모르는 애입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애입니다. 애들 한 애는 기집은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한 놈은 술이나 처먹고 있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혼돈의 시대죠. 근데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개인적으로 형수로 모시던 김건희를 그 인품이나 성격이나 한 짓을 모르겠습니까?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이놈이. 쥐가 국힘을 혁신하고 개혁하겠다 그랬으면은 칼을 빼야죠. 이때쯤 되면은. 근데 여기서 윤석열을 치면은 쥐도 당한다. 이런 놈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어제 그 국감 현장을 유튜브를 통해서 대부분 봤는데 언급할 가치가 없어요. 거기서 제일 그 화제가 된 게 천하람이하고 정진석이가 그따구로 하니까 지지율이 19%로 떨어졌다 이러니까 정진석이가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신경 써라 2%뿐이 안 나왔더라. 그러니까 천하람이라는 놈이 막 화를 내면서 막 지랄 발광하죠. 둘 다 틀린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 놈이 정치 접는 정치인입니다. 아버지 같은 정진석이가 걔는 그래도 윤석열을 지켜야 나를 지키고 보수를 지킨다 하고 있는데 아들 같은 놈이 그런 식으로 성질 내면서 꽥꽥대면서 말이죠. 조롱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그 윤석열이 잘못하고 정진석이 잘못하는데 그렇다고 천하람이나 이준석 같은 놈을 자기 신세대 정치인으로 키우겠습니까? 전부 다 유튜버들은 그런 썸네일만 달아. 공중파도 미치겠습니다. 근데 어제 정진석이가 뭐 유럽은 말이지 10%대 지지율도 있다. 일본의 기시다는 뭐 13%였다. 유럽은 20% 이하 지지율도 많다. 연마 그런 나라는 뭡니까? 내각제죠. 그래서 내각이 보통 20%로 지지율로 떨어지면은 다시 총선을 하고 내각을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해서 새로운 총리를 뽑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나간 놈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같이 여론에 민감하고 대한민국 같이 굶던 나라가 없습니다. 그게 대통령제의 문제점이죠.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갖고 나오는 것이 보수 정치인들도 그렇고 조선일보를 필두로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이 윤석열은 전면 쇄신하고 김건희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고 그러는 걸 알아야 하지. 김건희라는 애가 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애예요. 그 녹취록으로 터질 수뿐이 없어요. 하도 맹하고 머리가 나빠가지고 기억을 못해요. 걔는 지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으니 지가 말한 건 그대로 될 것이다. 신이 말하기를, 잡신이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건 그대로 된다 그랬어. 근데 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그리고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윤석열이가 김건희한테 보고하는 위치에 있고 김건희에서 영적으로 지배당하고 있으니 함부로 김건희가 또 좋게 말해 애처가인 윤석열이가 함부로 물어볼 수도 없어. 그리고 윤석열 얘도 지가 무슨 말하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왜? 남이 시켜서 했기 때문에. 그죠? 김건희가 지시했기 때문에 지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건희에 대한 문제를 용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녹취가 계속 터질 수뿐이 없다는 거죠. 더 심각한 녹취가 터집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 정권은 무너졌고 공무원들은 이제 회피하기 시작했고 이 정권을 버리기 시작했고 무슨 내용이 공무원사의 반김건희 사태에서 터질지 모릅니다. 어떤 녹취록이 터질지. 근데 이걸 막겠다고 덤벼드는 게 용산인데 이렇게 되니까 보수지 특히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중앙일보를 중심으로 전면 쇄신하라.
용산 전면 쇄신하고 인적 쇄신하라. 또 국무총리 이하 내각 전면 개편하라 그러는데 늦었어요. 전 벌써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일도 과거 영상을 몇 개 올릴 겁니다. 응? 근본이 잘못되어 있고 기본이 잘못되어 있고 혼미한 정권이에요. 그리고 지지율이 20% 이하 10%대로 하고 15% 그렇게 갔다는 것은 그거 끝난 정권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안 돼요. 그러면 하나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민주당 놈들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중임제 개헌을 하고 윤석열은 임기 단축하고 물러나라 그러죠. 분명히 하야는 되리라고 지금 봐요. 못 살아남습니다. 민주당 놈들은 전면 개편하라 안 그러죠. 용산 전면 개편하라, 내각 전면 개편하라 안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건 해야 되겠죠. 근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 늙은 한덕수가 40총선 때 40총선 이장이 7개월 됐습니다. 내각 전면 사퇴 서려는데 한 놈도 안 갈았지 않습니까? 용산 하나 정진석이랑 갈았고 몇 명 갈았죠. 용산은 김건희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산을 김건희라는 빼고 윤석열을 빼고 나면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치인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왜 이런 걸 갖다 이때까지 방치하고 필부인 고고투브보다 못하게 해? 그죠? 이제 와가지고 보수 언론가 보수 정치인들이 전면 개편하라, 용산 쇄신하라.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고고TV의 말에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또 박근혜 탄핵 전야, 박근혜 그 지지율 20% 25%에서 17% 빠지고 17%에서 5%까지 빠지는 과정이 일주일 만이었다, 열흘 만이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죠. 근데 5%까지는 안 빠질 겁니다. 근데 급전직하를 한 2번 할 겁니다. 문제는 뭐냐? 최순실 박근혜 사태보다 김건희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부정부패가 훨씬 크다는 거죠. 어느 국민이 용서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박근혜는 최순실이가 정유라의 승마를 위해서 삼성한테 두 마리의 말을 빌렸어. 빌린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경제 공동체가 됐고 묵시적 청탁법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김건희가 저지르는 건 뭡니까? 앞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 엄청나게 밝혀질 겁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없었어요. 근데 김건희의 국정농단은 앞으로 눈덩이처럼 커질 겁니다.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 국민들은 지지를 뺄 겁니다. 근데 보수나 TK는 뭐 갤럽 여론조사나 문화일보 여론조사가 서울은 12% 나왔다. 문화일보 여론조사 또는 갤럽 여론조사는 뭐 TK마저 18% 나왔다 그러는 18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또 차기 대권 경쟁에 들어가면 다 복원이 됩니다. TK는. 그죠? 그런 가지고 겁먹을 필요는 없으나 김건희가 여전히 실존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년이 실존 철학을 알겠습니까? 내가 존재함으로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알겠습니까? 수리수리 마술이나 외치고 있지? 그래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를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 10년 전, 7, 8년 전의 역사를 따지는데 이 친구들은 근본이 잘못됐어요. 기본이 없는 거를 보수에서 끌어들였습니다. 한동훈 윤석열을 끌어들임으로써 나라가 망한 거예요. 국민은 그것을 보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어쩌고 저쩌고 그 지지율 어쩌고 저쩌고 노무현 말기는 어쩌고 저쩌고 언론이 있었고 지성이 있었고 선비 같은 기계가 없는 나라가 됐다고 내가 5년 동안 외치고 있죠. 그게 총체적으로 투영되는 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입니다. 평론이 안 됩니다. 다음 영상은 김종인이가 명태균을 동원해서 김종인이가 명태균의 책사 모사로 윤석열을 만들고
그 다음 정권을 이준석한테 넘겨주려 하고 있다. 넘겨주려 했다. 그게 요번에 터지는 중이다. 그 영상 찍어 올리겠습니다.